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태종무열왕 김춘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설화에 나오는 보희의 오줌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춘추가 누구입니까? 제25대 진지왕을 기억하시는지요? 진지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진지왕계의 성골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진골 출신입니다. 성골과 진골이 혼인을 하게 되면 신라에는 관등이 한 등급 내려간다고 했죠. 그 윗등급과 아랫등급이 혼인을 하면 아랫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성골은 전대인 제28대 진덕 여왕까지만 성골이 있고 그 밑으로 그 뒤로는 진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골 출신의 첫 임금이 되는 김춘추입니다. 자, 김춘추가 어떻게 임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김춘추만의 지혜와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었지만 물론 신분도 진지왕계 후손이었기 때문에 당시 폐위된 왕이지만 그 진골 출신 중에는 성골 일부가 자신의 부계 혈통이 성골이기 때문에 같은 진골이어도 김유신에 비해서 한 등급, 물론 등급은 같습니다만은 같은 등급 안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꽤나 복잡하죠. 신라에 17관등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춘추는 자기하고 같은 등급이면서 실제로 자기보다 아랫등급 대접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진골 출신인 이 김유신과 친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춘추는 정치 분야에, 그리고 김유신은 군사 쪽에서 거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김유신과 혼인동맹, 백제와 신라의 나라 간의 혼인동맹도 있지만 김춘추는 지혜를 짜냈습니다. 자신이 성골이 없는 진골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다음 왕대부터는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여 스스로 진골의 첫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갖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데는 보조자가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세력이 어느 분야입니까? 현대나 고대나 군사 쪽입니다. 군사를 손에 쥐지 못하면, 군사 지휘권을 갖지 못한다면 왕이 될 수도 없고, 된다고 해도 모반이나 반역, 이런 다른 호족 세력들의 견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폐위된 진지왕을 부계로 둔 김춘추의 경우에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유신 일화로 돌아가면서 김춘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유신에게는 보희와 문희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보희가 큰 동생이고 문희가 작은 동생입니다. 어느 날 보희의 꿈에 경주, 지금의 경주, 당시에는 금성이죠. 금성의 서학에 올라가서 오줌을 누웠는데 그 오줌이 스라벌을 다 뒤덮는 꿈을 꾸었더랬습니다. 스라벌이라 하면 신라 전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경주 지역은 특히 금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스라벌이라면 신라였지만 스라벌이라는 옛 명칭도 혼재했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에서 오줌이 자신이 서학 정상에서 눈 오줌이 스라벌 전체를 덮어버리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깨어나고 보니까 너무나 황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인 문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가 이런 꿈을 망측한 꿈을 꿨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문희가 또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듣고 보니까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길몽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꿈을 팔아라고 합니다. 언니는 이 망측한 꿈을 꾸었는데 꿈까지 팔면 뭐 다른 이득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꿈을 팔면 넌 내게 뭘 주겠느냐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비단 치마를 주겠다고 합니다. 자, 망측한 꿈도 꾸고 꿈도 팔고 비단 치마도 얻고 이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렇게 두루 사서 동생 문희에게 보희가 꿈을 던져줍니다. 그걸 치마폭에 안고서 문희는 언니의 오중 꿈을 사게 됩니다. 이로부터 한 열흘 뒤입니다. 그 보희와 문희의 꿈을 사고 파는 이야기를 몰래 엿들은, 오빠가 엿들었다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바깥에서 귀동냥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린 김유신이 열흘 뒤에 자신보다 귀공자인 춘추와 축국을 합니다. 축구의 전신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천이나 이런 실타래 같은 걸로 둥글둥글 말아서 막 차고 놀던 것을 축국이라고 합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그 경기를 하기도 했고요. 직접 발로 차기도 했죠. 그래서 이 축국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척 그 김춘추의 바지가랑이를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집니다. 그 김유신의 집 옆에서 했기 때문에 여동생들에게 이 바지를 좀 꿰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희에게 갔지만 보희는 귀공자가 온다 하고 하기에 좀 쑥스러워서 그걸 사양을 합니다. 어떻게 도령의 귀공자님의 바지가랑이를 감히 이렇게 손으로 꿰어줄 수 있느냐 하고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영특한 문희는 그것이 뭔가를 예감했겠죠. 그래서 김춘추가 벗어준 바지가랑이를 직접 꿰어줍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김춘추가 다 꿰었어요 하니까 안에서 아직이요. 다 꿰었습니까? 아직이요. 다 꿰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다 꿰었어요? 네. 그러면 자, 낭자께서 가지고 나오시겠소? 아니, 그럴 필요 없소이다. 제가 방으로 들어가리다. 하고 김춘추가 문희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나올 때는 혈색이 달라져 있습니다. 또 그로부터 얼마 뒤에 선덕 여왕의 마을 행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과 김춘추는 서로 쑥덕쑥덕 무슨 계략을 꾸밉니다. 자, 얼마 후에 드디어 둘째 동생 문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김유신. 실제로는 뭡니까? 동생이 임신을 하도록 부추긴 거죠. 그렇게 해서 문희가 임신을 하자 선덕 여왕의 행차에 맞추어서 문희를 집 마당에다가 기둥을 메고 묶어서 밑에 밀집을 모아놓고 불을 찌르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선덕 여왕이 행차를 하는데 옆에는 김춘추가 따라갑니다. 멀리서 보니까 김유신의 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때 아닌 연기입니다. 선덕 여왕이 우리의 민심을 세심하게 살피는 선덕 여왕이 보시기를 저것이 무엇인고 김춘추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얼굴이 붉어집니다. 사실은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차 저차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선덕 여왕이 그러면 범인은 바로 김춘추 당신이군 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유신과 꾸몄던 거죠. 그런데 그 짐작을
하기 전에 여차저차해서 제가 문희를 지금 구하러 가야 됩니다. 누이 동생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선덕 여왕께서는 빨리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어깃장을 놓으면서 제가 만약에 김유신을 말려서 말리고 문희를 살려낸다면 문희와 혼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덕 여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책임도 못 질 일을 벌였단 말인가? 마땅히 혼인을 해야지. 여왕은 혼인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그렇게 부하의 마음을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싸좋다 하면서 김춘추가 김유신의 마당으로 뛰어들어서 문희를 구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고 김춘추와 문희는 혼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줌꿈의 해몽 결과 보희는 왕비가 됩니다. 나중에 시호는 문명부인, 문명왕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덕왕 사후에는 당연히 진덕왕,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이 28대 왕이 되죠. 왕이 되고 진덕여왕도 운명을 할 무렵에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여는데 알천이 가장 당시의 상대등으로서 제일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알천을 청구합니다. 다음 왕으로. 알천도 진골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공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추대를 해줍니다. 그러자 알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무 늙었다. 그러니 김춘추가 왕이 되는 게 좋겠다 합니다. 김춘추는 덥석 받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진지왕께서 폐위되는 걸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추대되는 대로 하지 않고 화백회의에 그걸 붙입니다. 그래서 화백회의에다가 붙여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응낙을 전체 만장일치제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김춘추는 제29대 진골 첫 왕이 됩니다. 자, 오늘 김춘추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춘추와 합심함 같은 혼인 동맹을 맺은 김유신과 어떻게 활약을 해서 백제를 멸하는가 하는 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따뜻한 모처럼 환한 토요일 주말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